안녕하세요, 율렉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것을 배우기 위한 그런 개요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은 실제적으로 이번 시간부터는 자바스크립트를 알아가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처음으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은 자바스크립트란 녀석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그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녀석이 만들어졌을 때 그 녀석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재료들, 바로 플랫폼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일단 자바스크립트는 바로 이 로고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만들어졌는데요. 아마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 로고를 보면 약간의 향수가 불러질 것 같은데요. 저 인터넷이 처음 이제 생기고 나서 그 인터넷 사용하기 위해 사용했던 브라우저는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가 거의 유일하다 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죠. 근데 이 제품은 이제 무료가 아니고 유료였었고요. 나중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것을 경쟁할 수 있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만들었는데 그 녀석 이제 무료로 배포하게 됐죠. 나중에는 무료 아닌 무료, 바로 윈도우즈에다가 껴서 팔면서 무료라고 할 수 없는 무료가 이제 나오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자리를 빼앗기면서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죠. 어쨌든 그 처음에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나서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던,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거의 유일하게 사용됐던 그 시절에 넷스케이프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 우리는 이 웹이라고 하는 녀석은 크게 둘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서버라고 하는 쪽과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쪽을 나눠볼 수 있는데, 이 브라우저는 클라이언트 쪽에 있는 녀석이었죠. 이제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것과 서버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그 역할의 명인데요. 서버는 무엇인가를 서비스하는 녀석을 서버라고 하고요. 클라이언트는 무엇인가를 요청하는 쪽이 되겠죠. 그렇다면 웹을 통해서 제공하는 쪽과 웹을 통해서 요청하는 쪽은 무엇을 요청하고 무엇을 제공할까요? 그렇죠. 문서라고 하는 것을 얘는 제공하는 거고요. 얘는 문서라고 하는 것을 요청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웹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단순하게 이제 요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서를 달라고 하는 것 말고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특정 입력 폼이라는 게 있어서 여기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한다거나, 또는 내가 개인 정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정보를 여기다 입력을 하고 그것을 처리를 요청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처리를 요청하게 되면은 서버에서는 그 입력된 값들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적절한 처리를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돌려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용자가 입력하는 그런 입력 폼이 있고, 그 입력된 값을 가지고 처리해달라고 포스트 요청하게 되는데, 그때 이런 게 있어요. 여기에 입력하지 않고,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고 그냥 로그인 버튼만 계속 눌러보면 그때 포스트가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예, 초창기 웹에서는 무조건 포스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이 아무것도 없고 처리할 것도 없고 당연히 유효하지 않은 무효한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요청을 하면 무조건 서버는 거기에 대해서 처리를 하기 위해서 프로세스가 올라가게 돼 있겠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은 상태에서 로그인 버튼을 마치 게임하듯이, 이제 올림픽 게임하듯이 막 다다다다다 눌러가지고 이제 요청을 하게 되면 서버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만큼 요청하는 수만큼 프로세스가 올라가서 이게 디도스 아닌 디도스 공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유효하지 않은데 요청을 왜 하느냐? 그렇다면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내가 판단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디서? 서버가 아니라 클라이언트에서. 클라이언트에서 그것을 판단하려면, 그것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려면 클라이언트에서 로그인 버튼 누를 때 이 내용들이 올바른지를 체크할 수 있는 언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언어에서는 이 입력 박스에 있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녀석을 메모리상에 실제로 객체화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바로 넷스케이프사에서 내비게이터를 만들 때 이 내비게이터에서 동작하는 문서에 프로그램적인 요소를 이제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내용을 유효성을 검사할 필요성 때문에 여기에 있는 그 입력 상자들을 메모리상에 올리게 되고요. 이제 그 녀석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 폼이거든요. 폼. 이 폼 안에 있는 뭐 버튼이나 인풋이라든지 이것들을 메모리에 올리게 되는데 걔를 폼 객체라고 합니다. 폼 객체. 이 폼 객체를 메모리상에 올려놓고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값들을 체크해 보면서 이게 유효한지 아닌지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언어가 또 필요한데요.
그래서 넷스케이프사에서는 이 폼 객체의 값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언어를 만들어서 포함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녀석이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바로 이 폼 객체가 전부였고요. 그래서 폼 안에 있는 그 입력값들 또는 폼에 값을 입력한 다음에 전송할 때 그 전송되는 시점을 알아보기 위한 그런 버튼들에 대한 이벤트들, 그것이 바로 자바스크립트가 이용할 수 있는 전부였고요. 그 자바스크립트가 태생이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항상 물꼬를 트고 나면은 그것을 좀 더 활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커지게 되면 그 범주가 넓어지게 되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폼 객체뿐만 아니라 문서 내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할 수가 있어서 문서 내에 있는 이미지나 텍스트나 그 외 다양한 것들을 자바스크립트로 조작할 수가 있게 되었죠. 자, 그게 초창기에는 그 폼 객체를 벗어난 문서 객체들을 자바스크립트가 이용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다이나믹 HTML이라고 하는 말이 또 유행처럼 번진 적이 있었죠. 그래서 DHTML. 지금은 그 HTML을 당연히 다이나믹하게 변경할 수 있는 것이 기본이 되다 보니까 그런 말들은 이제 쏙 사라지게 되었죠. 어쨌거나 초창기에는 자바스크립트라는 녀석은 폼 객체에 있는 내용을 확인해서 그 유효성을 검사할 목적으로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유효하지 않으면은 로그인 버튼을 아무리 눌러봤자 포스트를 하지 않고요. 여기에서 그 얼라트 상자 같은 걸 띄워서 유효하지 않습니다 라든지 뭐 이 클라이언트 쪽에서 어쨌든 그 전송되지 않고 사용자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했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유효한 값이 입력되어야만 이제 포스트할 수 있도록 함으로 해서 서버의 부하를 줄이고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상에서 다양한 그런 처리를 할 수가 있었죠. 자, 그런데 이제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녀석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 어떤 오해냐면 스크립트 언어 이름이 자바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니까 자바라고 하는 언어와 자바스크립트가 같은 것인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제 그런데 절대 같은 게 아니라는 점, 아예 시초부터 달라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는요, 그 웹브라우저 내에서 문서에 있는 그 입력 값들을 확인할 목적으로 만들어졌고요. 물론 나중에는 그 브라우저 내에 있는 다른 요소들도 조작할 수 있게 되었지만 열악한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긴 해요. 사용할 수 있는 그 플랫폼의 능력이 크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과정을 다 저한테 배우셨다고 하면 지금 무슨 말인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일단 우리가 언어라고 하는 거 자바스크립트 말고 뭐 자바, 그 다음에 C, C++, 오브젝티브 C, 뭐 그 외에도 다양한 C샵이라든지 여러 가지 언어들이 있는데 그 언어들이 절차적인 언어든 객체 지향 언어든 어떤 형태의 언어든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능력은 바로 결국은 물리적인 장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명령어 집합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언어들이 갖고 있는 그런 명령어 집합은 CPU와 메모리라고 하는 물리장치를 이용하기 위한 추상화된 명령이에요.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는 이제 언어라고 하는 걸 배우면 변수라는 개념을 배우게 되죠. 변수. 그 변수라고 하는 녀석은 값을 저장하는 임시 공간이잖아요. 그 값은 여기에 저장되는 거고요. 그 다음 우리는 산술연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비교연산 이런 것들 하잖아요. 관계연산자. 이런 연산자를 통해서 우리가 산술연산, 비교연산, 관계연산 하는데 그건 CPU 내에 있는 CPU 내에 뭐가 있냐면 ALU라는 게 있죠. 이쯤에 있다고 표시했지만 뭐 CPU 내 ALU가 꼭 여기 있다고 말하는 건 아니겠고요. 아리스메티컬, 로지컬 유닛이라고 해서 산술연산이나 논리연산을 담당하는 그런 유닛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쯤에 있나요? 뭐 대충 그려볼게요. 여기 뭐가 있냐면은 CU라는 게 있습니다. 요즘 그 편의점 이름이 CU가 있던데 CU라고 하는 것은 컨트롤 유닛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일반적인 절차적인 랭귀지에서는 if문, else문, 스위치문, for문, while문 등등을 통해서 그런 절차를 담당하는 녀석을 가지고 명령어 집합을 갖고 있는데 걔가 바로 이 CU라고 하는 유닛을 이용하기 위한 명령어 집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언어들은 바로 이 CPU와 그 다음에 이 메모리라고 하는 녀석을 간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명령어 집합을 갖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언어적인 면으로만 따지면 C나 C++이나 뭐 자바스크립트나 자바나 C샵이나 거의 다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 언어가 굉장히 강력하다 말하는 것은 그 언어적인 특징뿐만 아니라 이 언어를 통해서 이용하는 대상이 될 수 있는 이 녀석들인데요. 바로 입출력을 위한 녀석들이죠. 이 입출력 도구들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이 다양한 녀석들을 다 다룰 수 있는 녀석이라면은 언어가 힘이 더 세진다고 볼 수 있겠죠.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이 장치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굉장해요. 얘네들은 어떻게 이용합니까? 얘는 언어에 녹아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얘는 언어에 포함시킬 수가 없고요. 포함시키지 못하고 대신 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API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게 되죠. 자, 이미 여러분들은 프로그래밍 경험을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이 무엇인지는 알 거라 믿습니다. 우리는 API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제 자바스크립트는 이 API라고 하는 게 좀 열악하다는 겁니다. 이 API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언어가 사용하는 그러한 재료들, 바로 이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입출력 플랫폼이 강력하느냐, 입출력 플랫폼이 강력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 사용할 수 있느냐, 다 사용할 수 없느냐, 이런 거죠. 자, API라고 하는 것을 기존의 다른 언어들, C 언어나 이런 것들은 운영체제라는 게 있어서 운영체제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이용할 수 있게 돼 있죠. C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게 될 자바스크립트라는 녀석은 이렇게 운영체제가 제공하고 있는 그 API를 이용해서 네트워크 입출력, 콘솔 입출력, 윈도우 입출력, 파일 입출력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한 자바스크립트는요, 아까도 약간 말씀드렸지만 얘는 어디에서 동작하냐면 웹브라우저 내에서 웹 문서에 포함된 상태에서 제공되고 실행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브라우저 내에서 제공되고 있는 다양한 이런 이미지나 문서 이런 것들은 조작할 수 있지만 그것을 벗어나는 이런 디스크라든지 또는 스캐너라든지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문서는 전 세계 어디에도 다 있는 거고요. 그 내가 하이퍼링크 하나만 잘못 클릭해도 문서가 와요. 근데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은 바로 문서에 포함돼서 오거든요. 그런데 이 녀석이 내가 알지도 못한 하이퍼링크 클릭했다고 해서 걔가 와서 내 디스크를 포맷해버리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브라우저 내에서 돌아가는 그런 프로그램 로직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도 모르는데 그 녀석이 운영체제가 제공하고 있는 API를 다 사용할 수 있다.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직접 쓰지 못하게 돼 있죠. 그래서 어느 범주 내에서 쓰게 돼 있냐면 이 브라우저는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 바로 샌드박스라고 하는 제한 범위 내에서만 쓸 수 있게 됩니다. 이 샌드박스는 그 의미 자체가 뭐예요? 예, 모래상자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잘 모르겠는데 외국에서는 그런다고 하죠. 아이들이 밖에서 놀 때는 이런 모래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만 놀게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안전한 그 영역을 우리가 샌드박스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어쨌거나 이 샌드박스 범주를 벗어나는 일은 할 수가 없어요. 이 안에 있는 내용은 뭘까요? 바로 다큐먼트 개체를 조작하는 작업, 그 외에도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니었었죠. 그런데 이제 학습 초반에 제가 첫째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바스크립트는 이제 이 브라우저가 제공하는 기능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거죠. 바로 멀티미디어도 지원하고, 예, 네트워크도 이제 지원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파일 입출력도 제공해주기 시작하고, 그 외에 이 브라우저 영역을 벗어나는 그러한 기능도 가지게 됐어요. 이제 그거는 우리가 다음에 스크립트를 배우고 나서 차차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고요. 어쨌거나 지금은 이 플랫폼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강력해지다 보니까 자바스크립트의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요즘에는 그렇지만 과거에는 이 브라우저 내에서 문서 조작하는 정도, 그 정도 이상의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에는 자바스크립트는 프로그래머가 다루는 녀석이 아니었었죠. 어쨌거나 요즘은 참 매력적인 녀석이지만 기본적인 형태는 자바스크립트는 브라우저 내에서 동작하고 브라우저 내에서 문서 조작이 가장 기본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바스크립트는 계보를 봤을 때 혹시 자바란 이름을 가졌으니까 이 자바라고 하는 녀석과 같은 녀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약간의 영향을 받았어요. 이 자바가 처음 만들어질 때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들었는데, 그 회사가 이 브라우저를 만들고 있는 넷스케이프사하고 친했었어요. 그래서 영향을 좀 받았긴 받았죠. 하지만 그 태생 자체가 스크립트 언어고요. 처음에는 이제 라이브 스크립트라는 이름으로 나왔다가
나중에 이제 이 영향을 좀 받게 되긴 하죠. 그래서 이쯤에서 좀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자바스크립트라는 이름으로 가져가게 됐고요. 문법적으로도 약간 좀 비슷한 면을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자바를 좀 할 줄 안다고 하면 언어적인 문법으로 따졌을 때는 좀 많이 비슷한 부분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바라고 하는 녀석은 또 C 언어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좀 많이 있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C 언어를 했다고 하면은 자바라든지 C++ 또는 C# 이런 것들을 거의 공통분모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C로부터 직관적으로 또 받은 녀석이 오브젝티브 C인데요. 이제 우리가 아이폰이라든지 그 맥용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이 언어를 많이 쓰죠. 얘도 C예요. C고요. C. 그 다음 얘도 뿔뿔 빼고 C입니다. C에다가 뿔뿔이 포함된 거고요. 얘는 C에다가 오브젝티브가 포함됐다 보시면 되겠고요. 얘는 C인데 조금 변질이 좀 많이 됐네요. 옥타브 하나 올라갔죠. 자,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다 공부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 저희는 이 자바스크립트를 배우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만 잠깐 좀 진행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저희는 이 문서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이 문서가 이제 화면에 보여질 때 결국은 얘가 동적으로 조작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얘를 메모리에 로드 시켜야 되겠고요. 이 로드 시킨 녀석 우리는 다큐먼트 객체라고 했고요. 이 다큐먼트 객체를 조작하면서 이제 화면이 달라지는데 이 조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를 사용한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의 능력은 바로 이 문서 객체를 조작하는 능력,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문서에도 단순한 내용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멀티미디어, 사운드, 오디오, 그 다음에 그 다양한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아니면은 네트워크라든지 파일 입출력이라든지 등등이 문서 객체에 포함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제일 먼저 배울 것은 이제 다이나믹하게 문서 객체를 조작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배우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스크립트란 녀석을 우리가 문서 내에 어떻게 포함시키는지 그것만 잠깐 보고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입출력이라고 하는 녀석을 얘가 담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산체를 담당하고 있는 게 스크립트다. 자, 요즘에는 그 브라우저 갖고 있는 그 문서 내에 포함되는 녀석이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뭐 다큐먼트 오브젝트, 뭐 CSS 스타일 시트, 그래픽, 멀티미디어, 그 다음에 웹 API들, 그 다음에 인터넷 플랫폼 API들, 뭐 이런 것들이 많아졌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지금 스크립트를 처음 배우면서 다 설명할 수 없다는 거 아시죠? 이 중에서 이거는 나중에 따로 공부를 하고요. 우리가 지금 배워야 할 내용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문서를 동적으로 조작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얘기고요. 이제 우리가 스크립트는 어떻게 포함시킬 것이냐, 어떻게 작성할 것이냐, 이제 그것부터 보도록 할 건데, 일반적으로 HTML은 이렇게 생겼죠. 자, HTML이란 태그가 가장 루트에 있고요. 그 다음에 헤드, 바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스크립트라고 하는 녀석은 이렇게 해요. 그 문서 안쪽에다가 스크립트라고 하는 그 태그를 이용해서 블럭을 만듭니다. 그러면 이 블럭은 바로 스크립트라고 하는 녀석으로 인식이 되는 블럭이고요. 걔는 스크립트라고 하는 녀석을 처리할 수 있는 인터프리터가 그것을 번역하고 실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태그는 어디다 넣을 수 있습니까? 이 태그는 아무데나 넣으면 돼요. 뭐 헤드 안쪽에 넣어도 되고요. 그리고 또 바디 안에 넣어도 됩니다. 또 바디 안에서도 뭐 앞에 넣어도 되고요. 뭐 뒤에 넣어도 돼요. 아무 곳에나 넣어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 좀 약간 궁금한 거는 콕 집어서 여기다 두세요 라고 하면 마음이 좀 편한데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마음이 좀 불편하죠. 어디다 두는 게 그러면 제일 좋으냐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겠잖아요. 그죠? 자, 일단 이렇게 합시다. 무조건 헤드 안에 두는 걸로 합시다. 근데 헤드 안에 두면 문제가 좀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HTML 태그를 읽어나가는 처리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여기 들어갔을 때 이 안에서 스크립트를 발견하게 되면 이 스크립트 코드를 처리하는 애가 또 같이 동작하게 되거든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일단 스크립트 코드가 처리되는 녀석과 얘가 처리된 녀석이 서로 동기화돼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스크립트 코드인데요. 스크립트 코드가 이제 크다고 할 경우에 만약에 뭐 2개, 3개 라인이면 상관없는데 막 1000라인, 2000라인, 뭐 5000라인 이렇게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코드가 실행 코드가 앞에 있음으로 해서 실제로 이 바디 안에 있는 내용들이 읽혀지는 게 느려질까요? 아니면 뭐 상관없을까요? 아무래도 영향을 받겠죠. 앞에 있는 코드를 다 읽어야 하는 문제점 때문에 뒤에 있는 것들을 읽는 것이 느려진다 라고 하는 것은 곧 뭘 의미하는 거예요? 문서를 늦게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서를 빨리 보여주는데 방해가 된다고 하면 이 녀석은 여기 두는 것보다 여기에 두는 게 가장 최적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 문서에 있는 내용들이 자원들이 다 로드가 된 다음에 스크립트가 동작하는 게 좋으니까 여기다 두는 게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제 특별한 경우에만 그렇게 두는 걸로 하고요. 우리가 일관되게 스크립트를 넣을 때는 저는 무조건 헤드에다 놓을 거예요. 왜냐면 얘는 병렬적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얘가 진행되는 것과 얘 처리기가 다르니까 얘 처리기가 얘한테 영향을 주는 것은 많지 않겠고, 만약에 영향을 준다고 하면 이 코드를 다운로드하는 시간에 대한 문제일 텐데 걔도 스레드로 돌아가니까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데, 일반적으로 얘 머리가 커지게 될 경우에 이제 실제 돌려보니까 문제가 되더라. 그러면 튜닝이라고 하는 것을 하죠. 튜닝을 해보니까 요 녀석의 앞머리에 있는 것보다는 내려가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 실제로 그때 돼서야만 이제 밑으로 내리는 게 좋겠죠. 자,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스크립트를 어디다 둘 것인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간단한 스크립트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스크립트라고 하는 블럭에다가 alert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hello 자바스크립트 한번 띄워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메모장을 여셔서 이 코드를 간단하게 작성하신 다음에 스크립트를 한번 넣어보세요. 그리고 걔를 열어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일단 여러분들 이 실행창 여시는 건 다 아시죠? 그 윈도우 키하고 영문자 R 눌러서 일단 노트패드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면은 메모장이 열리죠. 이 메모장에서 자, 글자가 잘 안 보이니까 HTML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HTML 작성하고요.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 HTML하고 CSS는 여기서 따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지금 제가 치고 있는 내용은 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크립트를 어디다 놓냐면은 아무데나 넣어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여기다가 스크립트 이렇게 놓고 제 스크립트 영역 안에다가 이제 스크립트를 사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명령어들을 쓸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그 대화 상지를 뿌리는 간단하게 alert 함수를 쓸 건데 여기다가 hello 자바스크립트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얘를 저장을 하실 때 확장자를 반드시 HTML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hello라고 쓰시고 HTML 이렇게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서라고 하는 그 폴더 가보니까 이제 헬로가 있네요. 얘를 더블 클릭해서 이 문서를 브라우저로 읽게 되면 문서가 열리자마자 이제 메시지 박스가 하나 보일 거예요. 자, 보시는 것처럼 헬로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보이는데, 자, 이렇게 우리는 그 스크립트라고 하는 블럭을 만들어서 얼라트라고 하는 걸 써봤는데요. 앞으로 이 코드 블럭에다가 자바스크립트를 쓰면서 하나씩 자바스크립트 특징을 좀 알아보고요. 자바스크립트가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에 대한 내용들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